자신이 쌓아올린 부와 명예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구의 평범한 은행에서 시작된 한 노인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김두진은 늘 그렇듯 낡은 통장을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색깔이 바랬지만 말끔한 체크무늬 셔츠에 반듯하게 빗은 머리, 정직한 눈매, 은퇴한 지 오래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규칙적이에요. 퇴직을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의 시간은 여전히 정확하게 흘러갔죠. 김두진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며 습관처럼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도 사람들로 붐비는 은행 안. 그는 차분히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가 작은 공간 안에 울려 퍼졌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안경을 꺼내 쓰고 은행 안내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뱅킹으로 더 편리하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ATM 기기 앞에서 몇 분을 씨름하다 결국 창구로 가 송금, 업무를 처리합니다.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여요. 직원들은 가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익숙해지자 누구도 말없이 도장을 찍어주었죠. 김두진의 손에는 항상 도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그 도장으로 평생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은행원들은 그를 알아볼 정도로 김두진은 단골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창구를 찾아 현금을 확인하고 필요한 송금을 했죠.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습관을 고집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여러 개를 쪼개 썼고 그의 소박한 옷차림과 검소한 생활 방식으로는 그가 그토록 부유한 사람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창구 직원 한 명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두진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통장 정리해드릴까요? 그녀는 이제 김두진의 얼굴을 알아봐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가 얼마나 큰 손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김두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고 거친 그의 손이 서류 위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돈이었죠. 그에게 이 통장은 단순한 금융수단이 아니라 삶의 증거였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그의 성취를 담고 있는 소중한 기록이었어요. 송금이 끝나고 영수증을 받아든 김두진은 꼼꼼히 숫자를 확인했어요. 돋보기 안경을 꺼냈으며 금액을 하나하나 짚었죠.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그의 시간은 여전히 이렇게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위층에서 은행 지점장이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 오셨네. 김 회장님. 그는 중얼거렸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김두진이 한때 유명한 건설회사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직 지점장만이 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은행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단단했어요. 반듯한 자세로 걸어가는 모습에서 평생을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의 품격이 느껴졌죠. 김두진은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동네 구두방에 들러 낡은 구두를 맡기고 약국에서 혈압약을 받아 챙겼어요.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았죠. 그는 그것이 편했습니다. 오랜 친구 정혜섭과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김두진은 시계를 확인하며 낡은 가죽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흘러갔죠.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었어요. 정년퇴직 이후에도 시간관념만큼은 현역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막국수 집으로 향하는 길, 김두진은 은행 앞을 지나치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디지털 안내판과 ATM 기기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나만 제자리인 걸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막국수집에서 마주 앉은 두 노인의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친구를 만난 기쁨에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40년 넘게 찾아온 단골집이었죠. 주인이 바뀌어도 맘마는 그대로였어요. 김두진이 물었어요. 자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여전히 손주들 뒷바라지 하느라 바쁜가? 그의 목소리에는 친구를 향한 따뜻한 관심이 묻어났습니다. 정혜섭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이들은 이제 다 컸어. 나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그러다 무언가 생각난 듯 갑자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최신형은 아니었지만 김두진의 구형 폴더폰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나는 이제 통장 안 들고 다녀. 이걸로 다 해. 정혜섭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편리해졌어. 은행에 갈 필요도 없이 이걸로 다 되니까. 김두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친구의 스마트폰을 바라봤어요. 정혜섭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휙휙 움직였죠. 잔고 확인, 이체, 카드 결제까지 몇 번의 터치로 끝냈습니다. 정혜섭은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옛날처럼 도장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지. 모든 걸 내 손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 나도 해볼까? 김두진은 잠시 말없이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할 수 있다면 자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살아온 사업가의 근성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정혜섭은 김두진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렸죠. 두진아, 너도 한번 시도해봐.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편해. 요즘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해.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김두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손자들도 항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들과의 대화 주제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정혜섭은 김두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진아, 세상이 많이 변했어. 우리도 조금씩 적응해야 하지 않겠나. 친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김두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오는 길, 그는 평소 가던 은행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찾았죠.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용기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도전해볼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은행 안은 예상보다 더 붐볐어요. 김두진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처럼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고객들이 많았죠. 그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김두진은 자신의 낡은 폴더폰을 꺼내보았지만 곧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느껴졌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김두진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오늘 처음으로 스마트 뱅킹에 대해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평생 직원들에게 지시만 하던 그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색함을 느꼈죠. 너무 세상에 뒤처진 것 같아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마침내 그의 번호가 호명되었어요. 김두진은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앞에 앉은 젊은 여직원은 화면만 바라보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인사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두진은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스마트 뱅킹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작았어요. 직원의 반응이 두려웠죠. 직원은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그냥 앱만 설치하시면 돼요. 요즘엔 다 그렇게 해요. 그녀의 말투에는 약간의 지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두진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대충 대답한 것 같았어요. 김두진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설명했죠.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인증서 같은 것도 있고. 그의 목소리에는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본인이 하셔야죠. 저희 바빠서 다 못 도와드려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시계를 힐끔거리며 다른 고객들을 바라보았죠. 김두진은 그녀의 태도에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김두진이 몇 번을 다시 설명하며 부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죠. 하지만 직원은 더욱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응대했습니다. 대기 고객도 많고요.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여기선 안 됩니다. 그 말에 김두진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평생 존경받던 그가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본 적은 없었죠.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직원은 작은 안내지만
덜렁 쥐어준 채 다른 고객을 불렀어요. 김두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와서 귀찮게 하는지 몰라. 그 말이 김두진의 귓가에 크게 울렸어요. 그 말이 김두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평생 존경받던 그였지만 이곳에선 그저 귀찮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서류러미를 든 채 걸어 나오는 지점장이 김두진을 흘깃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죠. 그날 밤 김두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그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는 쓸쓸히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김두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평생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부동산 권리증, 주식 증서, 각종 계약서, 한 장 한 장 그의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김두진은 자신의 자산 내역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서류 한쪽에는 현금 자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500억 원. 그것은 그가 평생 일궈온 성공의 증표였죠. 현금 외에도 부동산, 주식 등을 모두 합하면 그 금액은 더욱 불어났어요.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상징하는 가치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김두진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만큼 하찮은 사람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두진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거기에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건설회사를 일구고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의 모습. 대통령 표창을 받던 날의 사진도 있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그를 존경했죠. 하지만 이제는 어제의 일은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존엄성에 대한 무시였죠. 김두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서류철에서 변호사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넘게 그의 법률을 담당해온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였어요. 오 변호사, 잘 지내셨습니까?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요. 김두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내일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즉시 응답했죠. 어떤 일이신지요? 김 회장님. 그는 여전히 김두진을 회장님이라 불렀어요. 세상이 그를 잊어도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 은행에 있는 전 재산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김두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금 500억 전액이요. 변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평소 신중한 결정을 내리던 김두진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택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신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는 김두진을 오래 알아온 만큼 이 결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김두진은 어제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소. 그게 전부요. 통화를 마친 후 김두진은 조카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기자 출신인 그에게 조용히 말했죠. 내가 어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세상에 알려도 괜찮겠지.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조카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분노하며 귀고문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은행을 옮긴 노인의 사연. 존엄을 지키기 위한 77세의 선택. 제목부터 강렬했죠. 조카는 김두진의 허락을 받아 그의 사회적 지위와 자산 규모도 밝히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김두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포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그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이 도장으로 한 번 더
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두진은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죠.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자신이 내릴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던 비싼 시계를 찼어요. 아내가 회갑 때 선물한 금장 만년필도 주머니에 넣었죠. 오늘만큼은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림새는 결코 과시적이지 않았어요. 품위 있게 정돈된 모습.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스타일이었죠. 아파트를 나서며 경비원에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처럼 택시를 잡아타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보였죠. 김두진은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했어요. 택시 기사가 물었죠. 어르신, 오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으세요? 평소보다 더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김두진은 미소로 답했어요. 그냥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러 가는 길이요.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택시 기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에 집중했죠. 은행에 도착한 김두진은 고요하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번호표도 뽑지 않고 바로 창구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등을 곧게 편 자세와 단단한 눈빛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직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은 김두진의 모습에 조금 긴장한 듯했죠. 김두진은 잔고 전액 인출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이 계좌의 잔액을 모두 인출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결단력 있는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다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잠시만요, 고객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는 것이 보였죠. 화면에 표시된 잔액 500억 원.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는 뒤쪽 사무실로 급히 향했죠. 김두진은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불편한 의자에 앉아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죠. 이곳과의 마지막이 될 공간을 눈에 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왔어요. 김두진 고객님 맞으신가요? 큰 금액이라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죠. 분명 상부에 보고한 상태였을 거예요. 김두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맞습니다. 전액 인출하겠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셨나요, 고객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 아니죠.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동요가 묻어났어요. 김두진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미 결정한 사항입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죠. 김두진의 눈빛에서 과거 회장 시절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긴장감이 은행 안에 퍼졌어요. 직원들은 쑥덕거리며 그를 힐끗거렸죠. 500억이라는 금액이 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두진은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손길에 망설임이 없었죠. 그가 서명을 마치자 지점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김 고객님, 혹시 본사 쪽에서 직접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김두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체 계좌는 여기 적어두었어요. 오늘 안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의 마음은 이미 굳혀진 상태였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자신의 재산을 맡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였죠. 김두진은 단호한 걸음으로 은행을 나섰어요. 오늘은 그가 존중받지 못한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본사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지점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죠. 500억 원이 빠져나간다는 소식은 은행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게다가 그 고객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모두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지점장은 김두진의 자택으로 달려갔어요. 아파트 현관에서 마주친 김두진을 보자 그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김두진 고객님, 제가 지점장 박성민입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셨던 거라면.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김두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500억 전액 인출할 겁니다. 사람 취급 못 받은 곳에 돈을 맡길 이유는 없지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의 단호함이 느껴졌죠.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김 고객님께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할지.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죠. 고객의 신분을 뒤늦게 알게 된 은행 측의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김두진은 고개를 저었죠.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의 말에는 평생을 살아온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존중이었어요. 지점장은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죠. 김 회장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본사 이사님께서도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저희 은행과의 관계를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두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신뢰요. 그것이 무너진 이상 더 이상의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지점장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죠. 혹시 담당 직원을 바꾸거나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드리면 어떨까요? 그가 간절하게 제안했어요. 김두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일은 한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니네 은행의 문화에 관한 문제요. 내가 김두진이라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직원들은 혼비백산하며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직원은 면담 중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인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그저 바빠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두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들어 직원을 바라봤죠.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난 그냥 설명을 부탁한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김두진의 말은 무거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할 말을 잃고 그저 고개만 숙였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은행은 그를 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번호표 하나 또는 귀찮은 노인으로만 봤던 거죠. 몇 시간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김두진은 통장을 반납하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수십 년의 인연이 막을 내렸죠. 그가 떠난 자리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어요. 밖으로 나온 김두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의 오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동시에 홀가분함이 깃들어 있었죠. 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지만 때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며 김두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풍경은 변함없이 흘러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어요. 그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죠. 김두진은 중소형은행의 실버금융센터를 찾았어요. 그곳은 대형은행과는 달리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입구에는 시니어 고객 전용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은행의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센터 내부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의자는 편안했고 글씨도 크게 적혀 있었어요. 고령 고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죠. 김두진은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약간 놀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반갑습니다. 센터장이 직접 나와 김두진을 맞이했어요. 60대 초반의 베테랑 금융인이었죠. 그의 표정은 진심,
어린 환영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두진을 번호표 손님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김두진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은행을 옮기려고 하는데 상담을 받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있었어요. 지난 경험 때문이었죠. 센터장은 그를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커피를 건네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죠.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서두르지 않고 김두진이 말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김두진의 마음을 열게 했어요. 김두진은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디지털 뱅킹에 대한 궁금증과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죠. 하지만 센터장의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말씀 중에 실례지만 혹시 건설업계에 계셨던 김두진 회장님이신가요?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제가 예전에 건설 관련 금융 업무를 담당했을 때 밈의 이름을 자주 들었습니다. 김두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을 만난 것이 오랜만이었죠. 맞습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센터장은 존경의 눈빛으로 김두진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오늘 이 시간부터 스마트 뱅킹은 저와 함께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단단한 눈빛과 따뜻한 말투에 김두진은 처음으로 안심했어요. 이런 태도라면 나도 기꺼이 배우겠소.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오랜만에 찾아온 편안함이었습니다. 센터장은 태블릿을 꺼내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첫 단계는 앱 설치입니다. 김 회장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이 어떤 건가요? 센터장이 물었죠. 김두진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소. 센터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먼저 스마트폰부터 준비해야겠네요. 당장 필요하시다면 저희 은행에서 제공하는 임시 태블릿도 있습니다. 그는 속도를 조절하며 김두진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죠. 질문이 있을 때마다 친절하게 답했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알아보시고 다음에 또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센터장의 목소리에는 인내심이 묻어났어요. 김두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처음으로 스마트 뱅킹 앱에 로그인하는 순간이었죠. 어색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센터장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이제 첫걸음을 내디드셨네요. 앞으로 필요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두진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존중받는 느낌. 그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는 이곳에서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있다고 느꼈죠. 평생 그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준 존중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는 듯했어요. 은행을 나서며 김두진은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두진이 떠난 은행에서는 비상대책회의가 연이어 열렸어요. 중역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탁자를 치며 격분했죠.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떻게 이런 고객을 몰라보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500억의 현금과 그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김두진 회장님을 단순히 귀찮은 노인으로 취급했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임원진은 고개를 숙였고 본사에서는 전 직원 대상 교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서비스라는 주제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조치가 김두진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죠. 지점장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는 김두진을 만났던 순간을 되돌아보았죠. 김 회장님이 한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난 그냥 설명을 부탁한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편 김두진은 새 은행의 VIP실에서 디지털 자산운용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했죠. 김두진의 눈빛에는 새로운 호기심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던 때에 열정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실시간으로 자산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은 철저하니 걱정 마세요. 센터장의 안내에 김두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었죠. 창밖엔 봄 햇살이 따스하게 퍼졌습니다. 김두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처음으로 이체를 성공했어요. 화면에 거래 완료 메시지가 뜨자 그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죠. 77의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성취감이 컸습니다. 이제 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 존중받는 시대에 들어섰군. 김두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그의 인생 철학을 잘 담고 있었죠. 돈은 수단일 뿐. 진정한 가치는 인간 존중에 있다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두진의 사연은 조카의 기사를 통해 언론에 소개되었어요. 500억 자산가가 은행을 떠난 이유 노인 존중에 관한 사회적 교훈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노인 존중과 디지털 격차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일어났어요. 많은 금융기관들이 시니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두진은 언론의 관심에도 담담했어요.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스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작은 성취.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투쟁의 결과였죠. 그는 이제 디지털 기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원래 은행의 임원들은 김두진을 다시 모시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왔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새롭게 시작한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싶었죠. 존중받는 곳에서 머무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오랜 친구 정혜섭과 다시 만난 김두진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송금을 해보였어요. 정혜섭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자네도 디지털 시대에 합류했구먼. 자네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가 감탄했죠. 김두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오. 중요한 건 존중받는 삶을 사는 거지. 그리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네. 이제 손주들에게도 놀림받지 않을 수 있겠어. 그가 유쾌하게 웃었죠. 그의 말에는 평생을 살아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두진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77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존중이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죠. 우리 주변에도 김두진 회장님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삶의 이야기를 간직한 분들이 계십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노인으로 보였지만 500억의 자산을 가진 건설회사 회장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든 분들이 단지 귀찮은 노인으로 치부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분들 각자의 삶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역사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노인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알고 존중받을 권리를 당당히 요구한 김두진 회장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존중받기를 기다리는 모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인간 존중에 있다는 김두진의 말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